안녕하세요. 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 저희 로스팅 직원이 있는데 질문이 있다면서요. 제가 로스팅 하기 전에 카페에 가면 네. 신맛 나는 원두를 꽃향이 난다, 화사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원두를 사면 써 있잖아요. 실제로 커피는 검은색 물인데 여러 가지 과일 써 있긴 해요. 그죠? 네. 허브티 알죠? 가양된 허브티 먹어보면 그 향이 명확한데 커피는 써 있다고 해서 명확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저도 같은 질문을 로스팅을 하기 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을 언제까지 했냐면 로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도 특정 커피를 볶기 전까지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커피에서 꽃향이 난다는데, 과일향이 난다는데 도대체 어떤 커피가 꽃향이 나고 과일향이 나는 건가,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선생님을 찾으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로스팅을 해보면서 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작은 로스터 기계를 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두를 구매하던 중에 에디오피아 내추럴의 어떤 진공 포장된 커피를 볶아보고 이게 진짜 이 커피에서 과일 향이 나는구나 라고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커피에서 오렌지 맛이 난대요. 인텔리젠시아 커피인데 사람들이 표현으로는 오렌지 맛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커피에서 오렌지 맛이 날까? 그래서 해외에 갔다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원두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한번 먹어보니까 지금 생각했을 땐 약배전인데 오렌지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오렌지를 상상하고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오렌지라고 맛이구나 라고 그때 이제 처음 인지를 한 거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좀 깊이 공부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커피를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커피 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커피를 즐기는 건 커피의 향이에요. 향은 여러 가지 향들이 있는데 여기 이 안에는 900가지 향이 있다고 해요. 이 900가지 향 중에 과일 향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근데 그게 똑같이 과일 향처럼 분자 구조가 아니라 비슷한 분자 구조여가지고 우리의 코에 들어갔을 때 그 향을 마치 전에 맡았던 그 분자 구조와 비슷하면 그 향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사과라고 말했을 때도 청사과도 있고 빨간 사과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약간 향이 좀 다르거든요, 미세하게. 근데 우리는 딱 맞자마자 그냥 인식 속에서, 언어적 인식 속에서 비슷한 향이면 그냥 사과향이라고 딱 말하는 거랑 비슷한 식으로, 명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향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문학 좋아하셨나요? 문학? 책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문학 좋아하셨나요? 문학 표현 중에 은유나 비유나 직설 뭐 이런 게 있어요. 은유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내 마음은 호수다 이러면 실제로 내 마음이 호수가 아닌데 호수로서 상상을 하는 거죠. 문학적 표현도 비슷해요. 커피 중에서 게이샤 커피를 신의 커피라고 하는데 신이 진짜 즐겼던 커피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내 컵 안에서 신을 보았다라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의 일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이 커피를 갖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일 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이 문학적 표현이나 언어적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야기할 때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왜냐면 같은 문화권에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내가 김치라고 말했을 때 김치의 그 신맛, 그 상큼함 이렇게 상상할 수 있고, 김치도 종류가 많잖아요, 한국인 안에서는. 누군 겉절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누군 익은 김치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언어들이 소통이 되는 건데, 커피는 이제 세계인들이 먹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는 내가 먹었을 땐 딸기 같은데 외국인들은 라즈베리라고 하고, 누구는 뭐 다른 이상한 말 하고, 자기가 먹어봤던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다 적는 거예요, 일단. 그럼 커피가 맛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만 뽑아서 추려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플레이버 휠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플레이버 휠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향들을 커피 안에 표현해 놓고 이걸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었잖아요. 그럼 이건 카페인 덩어리였을 거예요, 커피가 아니라 사실은. 근데 우리가 커피라고 명명을 하고 어떤 커피가 더 좋은지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따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과일 향이나 이런 것, 꽃향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신맛 나는 커피를 보통 꽃향이 많이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커피 신맛은 어떤 신맛인지 아세요? 과일에도 신맛이 있어요. 그죠? 키위, 포도, 뭐 다 딸기도 사실 신맛이 있고, 사과도 먹으면 약간 신맛이 있고, 커피에 들어있는 신맛과 과일에 들어있는 신맛이 똑같은 성분, 이게 유기산이라고 해가지고
커피도 과일 체리거든요. 그래서 커피 안에 들어있는 신맛과 과일에 들어있는 신맛이 똑같아요. 근데 향은 똑같지 않아요, 실제로. 근데 커피는 향이 900가지 향이어가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향과 비슷한 향들이 우리 코에 들어갔을 때 뇌에서 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신맛은 똑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커피의 대부분의 신맛 들어있는 건 구연산이고 말릭, 인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과일에도 똑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맛 나는 커피를 과일과 연상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편안하고 익숙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시중에선 그러죠. 그 신맛 나는 커피를 신맛 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쵸.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신맛이 부정적인 느낌을 줘서 네. 신맛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대부분 산미 또는 화사한 맛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맛은 우리 식습관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맛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썩은 거 먹었을 때 신맛이, 우유 썩은 거 먹으면 썩었잖아요. 신맛이 과하면 바로 뱉거든요. 그래서 신맛은 부정적인 거랑 연결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레몬이겠죠. 레몬을 누군가 줬을 때 인상을 다 찡그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셔서. 그래서 신맛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는데 이걸 문화적 차이로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맛 나는 치즈가 있어요. 고르곤졸라 치즈나 뭐 여러 가지 치즈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맛에 대해서 문화적 성숙도에 따라서 이 신맛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스페셜티 커피고 좀 다른 커피잖아요, 일반 커피보다. 그러니까 이 신맛에 대한 문화적인 성숙도를 높이는 과정인 거죠, 커피를 통해서. 그래서 신맛 나는 커피도 이제 신맛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 신맛이 나요, 그죠? 신맛이 나는데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달지 않은데 달다 이러면 진짜 달아지는 것처럼 뇌에서 착각을 일으켜서 이제 그렇게 먹게 하는 건데, 신맛에 대한 이런 그 인상 찌푸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없애려고 표현을 달리 하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너무 화사하다거나. 약간 레모나 C 아시죠? 비타민 C 먹어보면 어때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처럼 신맛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언어적 표현으로 화사하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고요. 커피를 즐기는 사람은 신맛을 아마 즐길 거예요. 과한 신맛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궁금증이 풀렸나요? 아니면? 네,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